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8.15 연휴를 앞두고 광주시가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민소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설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해 광복절에 열린 대규모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급증했습니다.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120명 가까이 나와 확산의 단초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광복절 집회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나오면 피해 전반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0.1%의 방역 일탈자를 일벌 100개에서 99.9%의 시민을 지켜낼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또 한 번의 고비인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광주 전남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는 7명, 전남은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우선 협상자와 광주시의 재협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공방 내용과 양측의 입장을 최송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수차례 사업 무산이 반복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2년 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과 광주시의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핵심은 사업 담보금 규모입니다. 사업자 측은 공모지침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만큼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의 10%인 20억 원을,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가 4,800억 원인 만큼 그 10%인 480억 원을 보증해야 한다는 입장. 양측의 재협상을 유도했던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서진건설 측은 기반시설만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자까지 확보했다면서 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가 적용하기로 한 민간투자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거치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기반시설만 조성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기준 보증금 확보가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1차적으로 이제 종료가 됐지만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종결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획기적인 조정안이 마련될지 다시 한번 법적 다툼으로 갈지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글로벌 IT 기술 기업인 주식회사 NHN이 상무지구에 광주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NHN 광주 사무소의 개소는 AI 중심 도시 광주의 핵심 사업인 국가 AI 센터 구축 역할은 물론 국토부의 도심 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지정된 상무지구에 혁신 산업과 일자리가 집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HN은 또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 협력 사업으로 NHN 아카데미를 설립해 매년 60여 명의 IT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광주 고검에 침입해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정신질환이 있었는데도 1m 길이의 흉기 소지를 허가받았습니다. 총기류에 비해 허술한 도검 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과거 정신병원에도 2차례 강제 입원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가 1m 길이의 칼을 구입해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기총과 권총 등 총포류에 대해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류는 낼 필요가 없고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한 신체 검사서만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씨에게 도검 소지 허가를 내준 경찰서는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했지만 병력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도검과 관련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은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정신질환은 별도의 진단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객기사유는 저희는 다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객기사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도검뿐 아니라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 등 다른 무기류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확인 절차가 허술한 상황. 이 때문에 지난 5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던 40대가 소지 허가를 받은 가스총을 분사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기로서의 그 변용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신질병으로 강제 입원을 경험했던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총포류를 제외한 다른 무기류도 정신질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현장 소장과 굴착기 운전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현장 검증을 벌이는 등 재판 절차를 본격화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시 학동 4구역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현장 점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들 2명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한편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감리 책임자에 대한 재판도 다음 달 1일 시작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5월 19일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아내의 경찰을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전남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했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547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 지난해까지 17,000여 명에게 13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신가동 선창마을에 연면적 84제곱미터 규모의 경로당을 건립한 뒤 아무 조건 없이 광산구에 기부 체납한 지역기업인 양광식 형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광산구는 두 형제의 도움으로 선창마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낡은 경로당에 대한 보수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성군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제9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온택트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성 세계차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이번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사전 제작과 생중계 등을 통해 온택트 행사로 진행됩니다. 강진군이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농산업 창업 가공 아카데미 교육 수료식을 실시했습니다. 농산업 창업 가공 아카데미는 농업인에게 성공적인 농산물 가공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 기초반과 심화반 과정으로 나누어 모두 13회에 걸쳐 16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 32살 A씨가 임신 32주 만에 쌍둥이 자매를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로부터 코로나19 수직 감염이 우려됐던 쌍둥이 자매는 3차례에 걸친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고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산모가 출산에 성공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2번째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 헬스장이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아서 회원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해당 헬스장이 지난 8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의 행방과 장기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들의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 회원들은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직 기초의원과 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 북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북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서 전 기초의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 등이 지난 2014년 전후로 북구 관내 농지를 매입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씨 등이 소유한 농지는 매입 이후 계획 부지로 편입돼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고흥만 간척지 염분 피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고흥지사는 간척지의 염도가 올라간 원인과 관련해 외부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조사 기간을 당초 4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낡은 방조제와 배수 관문에 대한 보수 공사는 전라남도에 건의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조선대가 2학기 수업 방식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개학인 다음 달 1일부터 중간고사 이전인 10월 26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식을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을 철저히 지켜서 단과대 학장 등의 승인 아래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가 긴급 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차량 등 146대의 교차로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긴급 상황 발생 장소로 출동할 경우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로 우선 신호를 요청하게 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해 차량이 진입하는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하게 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광주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징빙 서류를 구비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진료비와 미용비, 애완동물 보험료 등을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17만 5천여 가구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30% 수준에 정체돼 있습니다. 광주 어린이집 연합회가 올해 초까지 위탁 운영하던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광주 본부는 지난 2017년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 팀장의 가족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직원으로 채용됐고 이후 경력 확인 과정에서 경력 증명서도 위조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광주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는 노조가 제기한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흐리고 내일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낮 동안에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내리다가 이른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 지역에 20에서 60, 나머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40mm고요.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도 해제된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영광과 담양, 곡성, 구례 이렇게 4개 지역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광주와 나주 23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지만 한낮 기온이 광주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고흥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 30도, 완도 29도, 장흥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원바다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겠습니다.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